driving around in my car, looking for some kind of open bar. It's gonna be alright, gonna be alright. 네, 이번 시간에는 조선에서 별산 전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소모품 유형들 문제들을 한번 볼 건데요. 1번부터 4번까지가 소모품 유형 되겠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유동성 대체부터 해서 나머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유형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영업부서에서 구입시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였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처리한 소모품 중에서 미사용액이 140만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사용액은 자산으로 처리하고 흠수로는 넣지 마라, 이런 말을 하죠. 자, 이것도 비슷한 발생주의 개념 부분입니다. 이게 뭐냐면 보통 소모품과 같은 사무용품들을 필요할 만큼 사는 게 아니라 미리 좀 많이 사놓고 그거를 가지고 몇 달을 쓰든지 뭐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최초에 그거를 구입할 때 비용 처리하느냐 자산 처리하느냐, 그런 문제가 좀 발생을 해요. 자, 이것도 이렇게 보겠습니다. 구입시, 그리고 12월 31일 결산시, 이런 식으로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 문제에서는 비용할 때, 취득할 때 비용 처리했다고 하니까 소모품 B라고 처리했겠네요. 그리고 대변에는 뭐 현금이 나왔을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12월 31일이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는 말을 잘 보시면 미사용액이 140만원이 있어 라고 합니다. 사용한 부분이 여러분 비용 처리고요. 자, 요렇게 이 시간 안에 사용해서, 올해에 사용해서 사라지면 사용분이라고 하겠죠. 얘가 이제 비용 처리 가능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용이라는 거는 소모품비를 뜻합니다. 자, 그리고 사용하지 않고 남은 애들이 이제 자산으로 재무상태표에 남아 있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문제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남은 부분이 140만원 있다. 그거 자산으로 처리하면 되죠. 이렇게 소모품, 이건 자산 계정이고요. 140만원이라고 잡으시면 됩니다. 그럼 대변은 뭐로 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구입 당시에 소모품비로 좀 많은 금액을 인식을 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남은 부분은 취소를 좀 시키자는 거죠. 그래서 140만원, 이런 식으로 적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 논리를 좀 잘 이해를 해주세요. 올해 사용된 것만 최종적으로 장부에 소모품 B로 기록이 돼야 되고, 그럼 사용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들은 12월 31일에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남아있어야 된다는 거, 그걸 좀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장부상에 라고 해가지고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잠깐 지울게요. 이거 지우고, 장부상의 소모품의 잔액이 165만원이나, 자, 실제 우리가 찾아보니까 실제로는 가지고 있는 소모품이 159만원이다. 지금 장부가 좀 많이 기록되어 있고요. 실제적으로는 적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읽어볼게요. 장부상 소모품과 실제 소모품 잔액의 차이는 공장 제조 부문에서 사용된 것, 요거가 이제 키워드가 됩니다. 자, 여러분, 소모품 쓰고 사라졌으니까 차변에 소모품 B라고 잡아주시면 돼요. 이만큼 쓰고 없어졌다는 뜻이고, 그리고 소모품을 줄이시면 되겠습니다. 줄이시면 되고, 두 금액의 차이가 60만원 납니다. 그러면 60만원, 60만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모품 B에는 500번대라고 적어야 되겠고요. 위에 거는 영업부서였으니까 800번대,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5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나머지는 한번 시간 내에 풀어보시고요. 자, 기말현재 국민은행 차입금이라는 말, 3년 만기 보이시죠? 장기입니다. 장기 차입금 중에서 상환기간이 이제 1년 안으로 도래했습니다. 원래 장기 차입금으로 비유동부채로 잡았겠죠? 비유동부채로 잡았는데 기말 시점에 이제 1년도 안 남은 거죠. 그러면 더 이상 비유동부채 자리에 장기 차입금이라는 이름으로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동성 대체라는 말 보이시죠? 1년 이내가 됐으니까 이제 유동부채 요걸로 바꿔라 이런 뜻입니다. 자, 장기차입금이라는 계정 자체는 대변 계정이기 때문에 요걸 제거하기 위해서는 차변에다가 장기차입금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거래처를 적어 주시는 계정 과목이고요. 500만원이라고 적고, 자, 대변에다가 이제 어떤 계정을 적으시면 되냐, 유동성, 우리 이론할 때 많이 나왔어요. 장기 부채 하면서 기억나세요? 유동성 장기 부채가 제가 유동부채라고 했나요? 비유동부채라고 했나요? 성을 보자 했죠. 성이 유동입니다 하면 유동부채, 이런 식으로 둘 다 거래처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한번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문제입니다. 결산일 현재 당사의 보통예금이라는 계정 과목 잘 봐주시면 되고, 자, 마이너스 300이라고 돼 있다. 이를 단기 차입금으로 바꾸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자, 생각합니다. 내가 보통예금 통장이 있었어요. 근데 마이너스 통장이란 말은 잔액이 제로가 되더라도 그 밑으로 좀 더 일정 금액만큼 땡겨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 마이너스 통장의 성격은 뭡니까? 그 빚이죠. 그러니까 이제 단기 차입금의 성격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건데, 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보통예금 잔고가 0원이고 이 문제처럼 마이너스 300이다 라고 한다면, 자, 요 부분만큼이 빚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요 빚만큼을 먼저 없애야죠. 마이너스 300을 없애기 위해서는, 자, 마이너스 300을 없애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분기가 보통예금을 플러스 300으로 늘려주셔야 되죠. 보통예금 느립니다. 300입니다. 이렇게 느리는 거예요. 이렇게 느리시면 잔고가 이제 빵원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300에서 빵원이 되겠죠. 그리고 대변에다가 단기 차입금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단기 차입금 거래처 적어주시고, 요거는 마이너스 통장 문제인데 69회 58회 때 이렇게 나섰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특이한 문제였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7번, 8번이 외화 환산 관련된 그런 문제네요. 한번 풀어봅시다. 7번입니다. 외상 매출금 중에는 계정 과목을 딱 줬고요. 외화로 계상된 외상 매출금이 1억 3천이 있다라고 합니다. 금액으로 치면 요 10만 달러 됐죠? 자, 그리고 결산일 현재 적용 환율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 재무상태표를 살짝 그려보면 이제 외상 매출금 계정이 있고 그 안에 이제 1억 3천만큼이 외화입니다. 그리고 10,000달러라고 하죠. 그럼 요때 당시 그냥 환율을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1,300원이었다라고 환율 계산이 되긴 되네요. 그죠? 자, 근데 이제 환율이 떨어졌어요. 가치가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내가 받을 돈 1억 3천이라고 좋아하고 있었는데 환율이 떨어지는 바람에 나의 외상 매출금이 사라지는 거죠. 받을 돈이 이만큼 사라집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 하면 외화, 환산, 환산이란 말 쓰죠. 외화, 환산, 차변이니까 손실. 이렇게 계정을 쓰십니다. 기말의 평가, 그러니까 외화를 환산을 해봤는데 이런 환율의 변동으로 이런 결과가 났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숫자 계산하는 방식은요. 자, 보시면은 그 금액을 잘 찾아보시면은, 자, 원래 1억 3천짜리였는데 요거를, 자, 여기다가 지금 환율인 1280 곱해볼게요. 1280 곱해보시면 금액이 1억 2천만원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그죠? 그럼 1억 3천과 1억 2천 차이가 얼마가 납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돼요. 아, 잠깐만요. 이거 계산을 제가 잘못했죠. 1억 2,800이죠. 1억 2,800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1억 3천과 1억 2,800은 지금 200만원 차이 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금액은 200만원의 환산 손실이 났다. 잡는 겁니다.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외환 차손을 적으면 안 되냐인데 여기서는 쓰는 거 아니에요. 결산 때는 무조건 환산을 써야 돼요. 결산 때는. 왜냐면 환율 변동이니까. 이런 식으로. 외환 차손, 외환 차익은 일반 전표, 일반 기간 분계 때 하셨던 거예요. 자, 8번 바로 할게요.
외상 매입금 계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외화 외상 매입금이 이렇게 금액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환율 있네요. 환율 있고, 이때 당시 환율이고요. 이제 회계 기간 종료일의 환율을 보시면 170원이다 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은 요것도 이제 한번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일단 여러분 외상 매입금은 부채 계정입니다. 그래서 대변에 이제 외상 매입금이 297만원 이렇게 적혀 있었을 겁니다. 자, 환율 계산 해보겠습니다. 요거 몇 위안이냐라는 말은 안 적혀 있네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290만원에서 165를 한번 나눠 볼게요. 그래야지만 총 몇 위안이었는지가 나오니까 2970 나누기 165. 네, 18,000위안이었네요. 네, 여기서는 18,000위안이었습니다. 18,000위안이었습니다. 자, 그럼 새로운 환율이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다가 18,000위안을 곱해 볼게요. 자,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곱하기 170, 네, 306만원이네요. 금액을 잠깐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의 빚이 늘어난 그런 개념이죠. 나의 빚이 늘어났다. 그래서 빚을 늘려야죠. 그러면 외상 매입금, 부채의 증가한 대변 여기 적어주시고, 두 금액의 차이를 한번 보시면 9만원이 차이가 나네요. 그리고 차변 외화 환산하시고, 차변 비었죠? 손실입니다. 대변이 비었으면 이익이고요. 그렇게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고, 여러분 일단 외화가 달러화, 그리고 위안화도 나왔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일본 엔화도 나올 수 있거든요. 일본 엔화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조심하실 게 뭐냐면, 일본 엔화는요 100엔당 1100원 이런 식으로 환율 계산하는 거예요.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100엔당이니까 뒤에 0 두 개를 예를 들어 날려서 1엔당 11원 이렇게 계산해야 됩니다. 요거 헷갈리면 안 돼.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9번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말 외상 매입금이고요. 그 다음에 외화가 이렇게 600만원인데 5,000달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산일 환율이 나왔죠. 이것도 같은 방식입니다. 요거는 바로 한번 곱해 볼게요. 1,100원에다가 5,000달러를 곱하는 거죠. 이렇게 곱해 보니까 550만원이 됐어요. 자, 여러분 원래 외화 내가 갚을 돈이 600만원이었는데 환율 변동이 되면서 빚이 줄었다. 이득이죠. 부채의 감소, 차변에 외상 매입금 적어주시고, 거래처 적고, 금액은 50만원만큼의 빚이 줄었죠. 자, 대변에는 외화, 환산, 대변이니까 이익, 이렇게 50만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간단하죠. 10번 하겠습니다. 단기 차입금, 계정 과목 항상 체크 잘 하시고, 1250, 미화로는 10,000달러. 자, 현재 적용 환율이고, 곱하기 10,000달러 해볼게요. 10,000달러를 곱하시면 1,100만원 됩니다. 자, 이 단기 차입금도 빚이죠. 빚이 150 줄었네. 오케이, 이득. 그러면은 부채를 줄여야 되니까 차변에 단기 차입금 적으시고, 거래처 적어주시고, 금액은 50만원입니까? 150이네요. 150만원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고, 대변에는 아까처럼 뭐라고? 외화, 환산, 대변이니까 이익 150만원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체크 해주세요. 됐죠? 자, 이제 기타 등등의 문제들 보고 수동결산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기말의 재고를 조사해 보니까요, 제품 재고라는 말이 적혀 있어요. 자, 제품 재고. 제품이라는 계정입니다. 이게 부족해 가지고 확인을 해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품으로 제공이 되었었네요.
직원들한테 지금 영업부 직원들한테 경품으로 나갔대요. 자, 그러면 우리 직원한테 나갔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우선 제품을 대변에 적어서 제거를 해줍니다. 팔린 건 아니라서 제품 매출이라고는 잡을 수 없습니다. 자, 근데 팔아야 될 거를 지금 안 팔고 다른 목적으로 썼기 때문에 우리는 배운 거 있죠. 적요 8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20만원 적으시고, 차변에는 복리후생비 갑니다. 복리후생비 직원들에게 줬고요. 800번대입니다. 영업부니까. 이런 식으로 바로 분계를 하시고요. 분계는 좀 풀어보고 들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2번 보시면, 자, 기말 재고조사 결과 제품, 여기도 제품이라고 하고요. 이게 부족하다 확인해 보니까 접대라고 하네요. 자, 그럼 제품을 장부에서 이제 줄여야 되겠죠. 제품 줄이시고, 이것도 적요 8 가고요. 금액 200 적으시고, 차변은 접대비 되겠습니다. 접대비 금액 같죠. 200만원. 지금 세 문제가 거의 동일한 문제입니다. 제품이 부족하여 보니까 불우유독계로 기부하였다. 이것도 같습니다. 제품 적요 8 300 똑같죠. 차변은 기부금 되겠습니다. 300 됐죠? 네, 이건 어려운 거 아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이고요. 이제 자동 결산 할 겁니다. 아까처럼 이 프로그램 새로 한번 설치해 주세요. 83의 기출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여기 있는 문제들을 다 풀어볼 겁니다. 우선 첫 번째 문제 유형입니다. 여러분, 요거는 매우 자주 나왔어요. 이건 매우 자주 나왔기 때문에, 네, 요건 매우 자주 나왔기 때문에 요거 한 번만 해볼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자동 결산 한 번밖에 못, 지금 프로그램이 여러 번 할 수는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는 건데, 보시면서 풀어봅시다. 자, 우선 프로그램을 밑에다가 띄우고 보여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결산일 현재 재고자산의 기말 재고액은 다음과 같다면서 상품, 제공품, 원재료, 제품 이런 정보가 나옵니다. 자, 이게 자동 결산인 이유는 여기 결산 자료 입력 보이시죠? 누르시고, 자, 여기 보시면은 엔터 치세요. 그럼 자동으로 1, 12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하나씩 찾으시면 돼요. 지금 기말 상품 찾았고요. 여기다가 위에 보시는 50만원을 그냥 그대로 넣습니다. 쉬워요. 그 다음에 원재료, 기말 원재료 보이시죠? 330 넣으시고, 그 다음에 좀 내려가시면, 네, 여기 제공품이 기말이 있습니다. 이것도 2280만원. 계속 헷갈리네요, 제가 말이. 1500 다 넣었죠. 자, 이제 자동 결산 문제 할 때 주의점을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시험 치시면 결산 문제가 보통 한 3문제 정도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 수동 결산 한 문제 보통 뭐 자동 2개라든지 이런 식으로 섞여서 나와요. 자, 그러면 우선 자동 결산을 먼저 하세요. 자동 결산 먼저 하시고, 그리고 다 이렇게 입력할 것들을 입력하신 다음에, 지금은 이제 한 문제만 일단 입력했습니다만, 주의사항이 뭐냐면, 자, 여기서 여기 전표 추가라는 버튼 보이시죠? 요거를 꼭 눌러 주셔야 됩니다. 요거 이렇게 눌러 주셔야 돼요. 꼭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자, 어떻게 확인하냐면 12월 31일 일반 전표 갑니다. 수동 결산에서는 일일이 손으로 넣었던 건데, 아까 자동 결산은 좀 편안하게 방금 넣었던 게 이런 식으로 다 자동으로 분계를 해줘요. 그러니까 자동 결산도 되고, 여러분 수동 결산도 되는 문제가 간간히 있는데, 그럴 때는 그냥 자동 결산 무조건 하세요. 굳이 수동 결산 분계를 일일이 끊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자동 결산 한 다음에 전표 추가를 누르시면 이렇게 알아서 분계를 다 해줍니다. 그리고 지금 결차 결대 보이시죠? 결차 결대 보이는데, 수동 결산할 때도 선생님 결차 결대 넣어야 되나요? 하시는데, 그거는요, 문제에서, 수동 결산 문제에서 입력 시 결차, 결산 차변이라는 뜻이고요. 결대, 결산 대변이라는 뜻인데, 그렇게 넣으라고 시키면 그래 넣으시고요. 그런 말이 없으면, 지금 수동 결산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 말이 없으면 그냥 3번 차변, 4번 대변으로 넣어도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결차 결대 요거는 자동 결산 넣으면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다 결차 결대로 입력을 해줍니다. 됐죠? 자, 그래서 1번 문제 요거 중요합니다. 매우 자주 나옵니다. 거의 매번 나왔죠. 그래서 이거 꼭 잡고 가는 거고, 자동 결산 쉽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감가상각 문제도 해볼게요. 요것도 원래는 이제 분개를 해가지고 뭐 넣고 했었는데, 자, 여기 결산자료 입력 띄워 놓으셨죠? 여기에서 보세요. 감가상각이라는 칸을 찾으면 돼요. 먼저 여기 일반 감가상각비 보이세요? 근데 여기 500번대 보이시죠? 공장에서 발생한 감가상각비 여기 따로 넣으셔야 되고요. 좀 내려볼게요. 쭉 내려보시면 여기 하나 더 나와요. 여기 보면 또 818, 800번대 보이시죠? 영업부에서 발생한 감가상각비 따로. 그러니까 따로 꼭 넣어야 돼. 이거 같이 넣는 거 아니야. 따로 넣으셔야 돼. 자, 그럼 따로 넣는 법 알려드릴게요. 문제 보시면 영업부 비품,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보이시죠? 영업부니까 여러분 쭉 가다 보면 밑에 800번대 여기 있네. 감가상각비 보이시죠? 여기에서 비품이라는 칸을 찾으시고 거기에다가 숫자 그대로 놓는다. 3670 숫자 3개. 쉽죠? 공장 올리자. 공장은 여기 있네. 그죠? 여기서 기계장치를 했죠? 기계장치 찾으시고 2330 놓자. 끝! 이거 넣으면 뭐 해랬다? 전표 추가 누른다. 예, 하시면 돼요. 매번 누르셔도 어차피 덮으니까 상관없어요. 이런 식으로 넣으시라고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보세요. 엄청 복잡해 보이죠? 1급이니까 한 요 정도는 나와요. 그래서 요거 하나씩 다 넣어볼게요. 우선은 아까 넣으셨던 거 감가상각 좀 지울게요. 자, 요거 518 밑에 있는 기계장치 지우고 싶으면 스페이스 엔터 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것도 지울게요. 여기 있죠? 요것도 스페이스 엔터로 지웠습니다. 자, 그럼 이번 문제 하나씩 다 넣겠습니다. 순서대로 일단 넣을 건데 지금 뒤죽박죽 돼 있네요. 생산부서, 제조부서부터 넣읍시다. 그러면 자, 생산부서 감가상각비 다 찾았습니다. 생산 공장 건물 330만원. 자, 그 다음에 기계장치 500. 그 다음에 제조부서 차량운반 1100. 여기서 일단 3개를 넣었어요. 됐죠? 내려가고 여기 이제 또 800번대 찾고 본사 건물 146 넣고 이거 혼동되지는 마세요. 혼동되면 안 돼요. 300까지 넣었습니다. 다 넣었으면 뭐 한다? 전표 추가. 끝. 됐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갑니다. 요거는 뭐랄까 좀 특이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잘 안 나오는 문제인데 이제 요거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요거 한번 잡아서 좀 봅시다. 쉬워요. 하기는 크게 어렵진 않으니까 여러분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자, 여기 메뉴에서요. 요거 일단 끌게요. 결산 자료 입력 끄고 요거는 이제 어디서 해야 되냐면 고정자산 등록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 한번 가시고 요거 다른 자격시험에서는 한 번씩 나오는 부분이긴 해요. 자, 그리고 여기 말풍선 보이시죠? 클릭하시고 자, 위에 계정과목 기계장치 보이시죠? 그럼 기계장치 찾으셔가지고 확인하시고요. 코드명 이렇게 넣는 건데 101 하시면 돼요. 101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기계장치라고 한번 적겠습니다. 기계장치 따로 뭐 이름이 우리 책에는 안 적혀 있으니까 그대로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취득 연월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2018 0227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그리고 기초가액은 뭐냐면 최초에 취득한 금액을 말해요. 그래서 2,400이라고 넣고요. 자, 그 다음에 전기말 감가상각 누계액은 900만원이라고 넣으시면 돼요. 있는 대로 지금 넣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따로 넣을 건 없고 여기서 보세요. 이제 요 부분 요 부분에 보시면 여기가 아니고 지금 요거 정률법이라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요 정률법 요 부분을 찾아서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률법 부분 여기거든요. 상각률. 자, 여기다가 요 상각 방법은 여기 정률법이라고 따로 이렇게 됐고요. 요 밑에 보시면 1번 정률법, 2번 정액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기계장치는 자동으로 정률법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확인해 주셔야 돼요. 지금 정률법 잘 들어가 있고요. 이제 연도가 5년입니다. 5년 잡으시고
자, 그 다음에 경비 구분은 500번대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 이번 단기에 삼각하는 부분이 얼마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보이세요? 6765 보이세요? 6765만큼 감가상각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천천히 따라오시면 돼. 여기 삼각 범위, 여기 6765 이 부분이 올해에 삼각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입니다. 됐나요? 자, 그럼 다시 보세요. 공장 기계장치가 감가상각 돼야 되는 게 6765죠. 그러면 여기 결산 자료 입력하셔서 엔터 치시고, 자, 이거 아니요 하세요. 아니요. 그래야 데이터가 깔끔하니까 아니요 하시고, 공장 기계장치 찾아가시고, 요 부분이죠. 6765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 한다? 전표 추가. 예,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문제였어요. 예,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런 숫자를 그대로 주면서 넣어라 이래 시켰다면, 이제는 어떤 식으로 나왔다? 고정장치를 등록해가지고 삼각 범위액을 확인한 다음에 반영해라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죠. 이제까지 조금씩 진화된 거예요. 이렇게 따라 해주시면 되고, 한 번씩만 해보세요. 자, 그리고 무형자산에 대한 삼각비는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자, 요것도 지금 결산 자료 입력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게 근데 입력이 잘 돼 있는가 한번 확인해 봅시다. 무형자산 부분 여기 있네요. 네, 무형자산 삼각비라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서 개발비 부분에다가 180만 원이라고 넣으면 돼요. 그리고 전표 추가하면 돼요. 예, 하면 되죠. 네, 이런 식으로 됐죠? 감가상각이랑 똑같아요. 찾아가서 잡아 넣자. 그래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요거 한번 보세요. 개발비는, 요거는 조금 제 계산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려야 돼요. 개발비는 지금 무형자산이잖아. 전기에 작년에 1월 1일에 2천만원에 취득하여 사용했고, 내용연수는 5년으로 잡았대요. 자, 무형자산은요, 별다른 말 없으면 정액법입니다. 자, 그러면 2천만원을요, 정액법. 잔존가치는 없어요, 무형자산은. 나누기 5년. 5, 4, 20이지. 그럼 1년에 400만원씩 삼각을 하면 되겠죠. 이게 다예요. 그러면 개발비를 여기로 가가지고, 개발비 칸에 찾아가지고, 아까 넣은 거 지울게요. 자, 이 문제에 따른다면 1년에 400만원이 입력하라고 돼 있잖아, 그지? 그러면 개발비 400만원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전표 추가하시면 분계를 알아서 끊어줘요. 그러니까 무형자산 분계를 모른다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삼각하는 거. 무형자산 삼각 분계, 감가상각 삼각 분계를 모르셔도 이 자동 결산이 알아서 다 전표에 분계를 끊어서 추가를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리 어렵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근데 6번은 뭐가 좀 기네요. 한번 봅시다. 네, 6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오타를 좀 수정해 주세요. 요거 데이터를 하나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오타가 좀 있네요. 죄송합니다. 요거 개발비로 바꿔주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결산이 현재 무형자산인 개발비가 있고, 내용연수는 5년, 정액법, 미삼각 잔액, 아직 삼각되지 않은 나머지는 1,500이고, 개발비는 전전기 1월 1일날 취득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이게 총 5년짜리거든요. 이렇게 해볼게요. 1, 2, 3, 4, 5 이렇게 됐고, 지금 현재 요만큼은 삼각이 끝났고, 요만큼이 삼각이 남았다. 미삼각이죠. 그리고 1,500만원이 남은 거다. 이게 그림으로 보니까 직관적으로 보이시죠? 그럼 몇 년 남았나? 3년 남았죠? 나누기 3 하십시오. 그럼 1년에 500만원씩 삼각이 된다는 뜻이죠. 자, 그럼 개발비 삼각, 아까 입력하는 칸 가셔가지고, 자, 개발비 삼각 보시면, 여기 있었죠? 아까 넣었던 거 지울게요. 원래는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요. 원래는 깨끗한 데다가 여러분이 그냥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500이라고 넣고 나서 전표 추가. 예, 됐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퇴충 부분 해보겠습니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 관련된 부분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요거를 하시기 전에 용어 정리 잠깐만 해드릴게요. 먼저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앞으로 줄여서 퇴충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리고 전입액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3번 문제를 보면서 이야기하면 좀 더 우리가 편할 것 같아요. 3번 문제를 먼저 보고 뭐 일단 이야기를 추가로 진행을 해볼게요. 3번 문제 보세요. 자,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한다. 그리고 추계액이란 단어가 있고 설정 전 잔액 뭐 이렇게 있는데 보세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일단 뭔지는 아시죠? 우리 직원들이 다 나가면 퇴직금을 얼마 줘야 될까를 대비해서 충당 부채를 만들어 놓는 거죠. 자, 그런데 충당 부채 보세요. 퇴충의 잔액.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 장부에 퇴충이 남아있는 게 얼마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추계액 보이시죠? 이거는 이제 다시 한번 계산을 해봐요. 기말마다 이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잔액, 그리고 추계액. 일단 요 두 가지가 있죠. 자, 그러면은 지금 문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더 추가로 금액들이 필요하죠.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추가 설정한다 라고 하든지 아니면 1번 문제처럼 전입이라는 말을 써요. 전입액. 이건 이제 추가한 부분입니다. 대충 그 주머니에다가 좀 더 얼마를 더 추가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보시면 영업부부터 일단 적어 볼게요. 요거 200만원 추가해야 되겠죠. 그리고 300 추가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영업부 따로 제조부 따로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거 일단 넣어 볼게요. 요거 하나만 이 문제만 풀어보면 거의 마스터입니다. 일단 결산자립력 끄고 우리가 새로 한다는 느낌으로 해볼게요. 자, 프로그램 있고 결산자립력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엔터 치시고 데이터가 있다 아니요, 실제 시험 때는 있다 뭐 아니요 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뭐 이런 창 안 뜰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넣었다가 다시 들어가면은 다시 뭐 로딩 하겠습니까 하는데 그때는 이제 예라고 해야지 여러분이 넣었던 게 살아 있을 겁니다. 지금 아예 깨끗하게 만들라고 이런 식으로 아니요 해가지고 다 비워둔 거예요. 자, 요거는 대충을 여기 하나씩 찾아보시면 되는데 여기 하나 있네요. 퇴직급여 전입액 보이시죠? 밑에 퇴직연금 아닙니다. 퇴직급여입니다. 500번대 보이시죠? 요거가 제조부가 아까 300이었던 거 보이시죠? 300만원 넣으시고 좀 내려가 보면 여기 또 퇴직급여 전입액 보이시죠? 요거 200만원 이렇게 끝. 전표 추가 심하이 됐어요? 끝났습니다. 여러분 요런 식으로 푸시면 되는데 이제 나머지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요 1번 2번은 안 할게요. 왜냐하면 전입액들이에요. 이거 전입액이고요. 요것도 추가로 전입하는 거니까 빈칸에다가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넣으시면 되니까 쉬운 문제고 4번을 한번 볼게요. 자,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라고 하면서 기초 요건 1월 1일이고요 기중에 감소된 금액은 감소된 건 요만큼 빼야 돼요. 빼고 그 다음에 기말 해가 추계 보이시죠? 추계. 자, 그럼 요거 일단 계산 맞죠? 하겠습니다. 2천만원에서 이렇게 적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얘는 1,000만원에서 라고 적어야죠. 그러고 나서 추계하는 금액이 되려면 이런 식으로 각각 얼마가 더 필요할까? 그거를 적으셔야죠. 얼마를 더 각각 추가를 해야 될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선은 네, 제조부서 요거는 800만원이 더 필요하고요. 이게 전입액입니다. 저 사이에 칸이 없어서 여기 적을게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700만원 되겠네요. 700만원. 영업분 700만원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조금 난이도 있게 나왔던 건데 요거 입력해 볼게요. 입력하는 칸은 아까랑 동일합니다. 먼저 생산부부터 요 위에 생산부로 적혀있는 거 확인하시죠? 요거 항상 한 번씩 이거 두 개 바꿉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라고 말씀드렸고, 자, 여기 500번대 퇴직급여니까 요거를 800만원으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영업부 요도 퇴직급여 700만원으로 하고, 그 다음 뭐 해랬어? 전표 추가. 예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고요.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자동 결산까지 하면 이제 조회 한강이 더 남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면 되고, 일단 요거 남은 부분 결산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대손상가비 관련된 문제입니다. 요것도 보시다시피 문제 매우 자주 나왔죠. 매우 자주 나왔죠. 요거는 좀 메뉴에서 바로 알려드릴게요. 자, 대손충 요 보시면 외상 매출금 보이시죠? 받으러온 보이시죠? 그래서 일단 매출 채권이라 하면서 계정 과목 이름을 줄 거예요. 체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퍼센트 체크 됐죠? 그리고 이게 이제 대손 충당금 보이시죠? 이게 대손 충당금 문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걸 어떻게 반영하냐면 요 위에 대손 삼각이라는 버튼, 대손 삼각 버튼 누르세요. 자, 메뉴가 뜹니다. 여기 퍼센트 보이시죠? 요거 1%니까 1이라고 넣으면 돼요. 근데 한 번씩 2%라고 넣으면 2 엔터 치시면 2%가 됩니다. 아시겠죠? 다시 1로 고칠게요.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 요 두 가지만 지금 필요하잖아요. 다른 거까지도 필요하다면 상관없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요 두 개만 필요하죠.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셔서 요 두 개는 남기십시오. 그리고 밑에는 스페이스 엔터, 스페이스 엔터, 스페이스 엔터를 쳐서 다 지웁니다. 이렇게 지우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결산 반영 한번 누르세요. 여러분 결산 반영을 딱 잘 누르셨으면 쭉 내려보시면 여기 대손상각 부분, 요 부분이죠. 여기에 이렇게 금액이 들어갑니다. 대손상각 부분 여기에서 자동으로 아까 그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이거 일일이 다 계산기 두드려서 계산한 다음에 분계까지 예전에는 일일이 다 해가지고 복잡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방금 그 메뉴 그것만 잘 쓰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들어온 거 확인했으면 깜빡하면 안 되지. 전표 추가.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전표 추가 꼭 하셔야 됩니다. 자, 대손상각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저장된 데이터를 적용하시면 해야 하는데, 아까 여기 숫자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간혹 가다가 단기 대여금도 여기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숫자 요거 남겨야 됩니다. 지우시면 안 돼요. 없는 것들만 지우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왔네요. 여기 보시면 자, 요거를 추가 설정한다. 대손상각비는 뭐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2번 문제는 보세요. 지금 1%라는 말이 따로 안 적혀 있고요. 여기서는 키워드가 뭐냐면 다음 금액을 추가 설정이라 했죠. 그러면 요거는요, 이 금액을 그대로 이제 직접 넣으셔야 돼요. 자, 보세요. 아까 전에는 1% 계산해서 넣으라 했으니까 이제 그 위에 메뉴를 요걸 썼는데 요 문제는 그냥 요 금액 그대로 반영해 라고 하잖아요. 자, 그럼 대손 충당금 찾을게요. 일단 여러분 대손상각 찾았죠? 근데 여기 밑에 외상 매출이랑 받으러온 밖에 없네. 우선 넣고 이야기합시다. 5694200 넣고 415500 끝? 아니죠. 미수금 어딨죠? 여러분 대손 충당금 제가 강의할 때 매출채권은 판관비, 대손상각비 쓴다 했었죠. 그거고요. 내려볼게. 그 이외의 애들이 기타의 대손상각이었잖아.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미수금 찾으시고 2만원이라고 이렇게 넣으면 되죠. 그 다음 뭐? 전표 추가. 이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요것도 쉬워요. 요것도 쉬운데 우선 요 내용을 좀 하겠습니다. 12월 1일 선납세금 요거 입력부터 좀 하고 문제 풀어봅시다. 요거 데이터가 안 들어있어 가지고 그래요. 방금 말씀 적혀있는 데이터가 요게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넣고 하겠습니다. 실제 시험 때는 이런 식으로 안 돼요. 실제 시험 때는 이런 식으로 안 되는데 선납세금 이렇게 해서 일단 넣고 문제 푸는 요령 알려드릴게요. 대변 미지급금 네, 다 넣고 끄시고 네, 저것도 끌게요. 끄고 하셔야 돼요. 이거는. 자, 이제 1번 읽어볼게요. 단기 법인세 비용은 1,050만원이다. 이 말은 올해에 우리가 내야 되는 법인세 세금이 1,050인데 선납세금을 반영해서 미리 낸 돈이 있으면 그걸 좀 반영을 해라. 그리고 추가로 납부해야 될 금액도 이렇게 대체를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결산자료 입력하십시오. 엔터 엔터. 이거 불러오지 마세요. 일단 불러오지 마시고 그래서 쭉 내려갑니다.
자, 여기 보시면 법인세 부분이 있습니다. 법인세 등 선납세금이 보이십니다. 여기 500만원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기존에 선납된 금액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 금액에다가 이제 1050만원을 맞추려면 얼마를 더 추가해야 될까? 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입력 방법 잘 보세요. 우선 선납세금 500만원이 적혀 있으니까 여기다가도 그대로 적으세요. 자, 그리고 추가 계상액에다가 이제 얼마를 더 추가해야 1050이 될까 생각하시면서 이거 550 계산해야 돼요. 넣었습니다. 자, 그럼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간 거고요. 위에 보시면은 1050이 된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됐죠? 이게 다예요. 그런 다음에 전표 추가. 예 하시고 예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결산까지 매우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조회 하나 남았는데 이것도 아마 1시간이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산까지 많이 고생하셨고 마지막 단은 조회 해보시면 수고하셨습니다.